지금 전과사범 이재명이가 제대로 얻어 터졌으며 탈북 여성의 충격 폭로. 이재명이가 북한 노동신문과 북한 농식품 허용한 것은 이재명의 신정 대북 송금 루트.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전과사범 이재명을 반드시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 북한 사이트 60여 개 차단 해제. 이재명 정부가 북한 웹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이명박 정부에서 단행한 독자 제재인 오이사 조치 해제를 선언할지도 검토 중입니다. 통일부는 이재명에게 보고한 2026년도 업무 계획의 후속 조치를 이같이 진행 중이라고 12월 30일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을 온라인으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북한 웹사이트 60여 개의 차단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 사이트 차단 근거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할 계획입니다. 참 대단하지요. 정보통신망법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국가기관이 북한 정보를 독점하면서 그중 일부를 선별해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들이 북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하고 성숙한 의식 수준을 바탕으로 북한의 실상을 스스로 비교, 평가, 판단할 수 있도록 북한 정보에 대한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신문은 이날부터 일반 자료로 전환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전국 20여 개 취급기관을 찾으면 누구나 일반 자료처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역사회 도서관도 노동신문을 구매해 비치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관계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북한산 농식품 수입 재개할 것. 이재명 정부가 대북 제재로 중단된 북한산 식품 수입 재개를 전격 추진합니다. 표고버섯, 송이버섯 등 각종 북한산 농식품에 대한 수입이 전면 개방되면 연간 수천만 달러의 수입 대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핵무장 중인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 등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북한산 식품의 남한 반입은 남북 관계 악화와 유엔 대북 제재로 인해 2010년대 중반 이후 사실상 전면 중단됐습니다. 통일부는 유관기관 태스크포스 회의 및 실무 협의 등을 토대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북한산 식품의 수입 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및 남북 교역 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참 대단하죠. 통일부는 시행령 제41조의 다른 법률의 준용 규정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신설하여 보세요 여러분. 통일부는 시행령 제41조의 다른 법률의 준용 규정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신설하여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령 제25조의 반입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목록에 해외 제조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환적, 복합 환적, 증명 서류를 추가했습니다. 통일부는 교역 기업인이 그동안 수입 신고 및 통관 단계에서 제출하던 서류를 반입 승인 신청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북한산 식품 반입 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교역 기업인의 예측 가능성을 제거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통일부와 식약처 공동 명의의 북한산 식품의 수입 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해외 제조업소의 등록, 현지 실사, 정밀 검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예정입니다. 남북 교역 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변화된 남북 관계 상황을 고려하여 원산지 확인 실무 협의회, 통일부 관세청 등을 통해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 확인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신종 대북 송금 루트 터졌다. 북한 사이트 개방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노동신문 일반 자료로 전환.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재명의 대북 지원 관련 일들의 본질을 알고 계십니까? 이재명 정부가 북한 사이트 60여 개 접속 차단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보장, 북한 바로 알기,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 인터넷의 실체를 아십니까? 북한 인터넷은 공짜가 아닙니다. 북한 인터넷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인터넷 중 하나입니다. 외국인 체험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며칠 사용 후 비용이 100만 원 이상이 나왔으며 월 유선 인터넷 요금은 600유로 약 80만 원 수준. 속도도 1초당 1메가비트 이하이며 간신히 이메일을 확인하는 수준입니다. 이건 북한의 단순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통제와 감시, 외화벌이의 강력한 수단입니다. 주북 영국 대사 출신 인사도 옥스퍼드 대학 강연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북한의 인터넷은 통신이 아니라 감시 수단에 가깝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북한 사이트에 접속하면 그 비용은 누가 받습니까? 북한 서버, 북한 통신망과 북한 관리 시스템이 받게 되며 결국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노동신문 접속에는 비용이 따르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김정은의 수익이 됩니다. 그러면 왜 신종 대북 송금의 루트 그러면 이것이 왜 신종 대북 송금의 변형 루트일까요? 기존 대북 송금은 현금, 기업 자금, 불법 대북 송금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싹 다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접 송금이 없으며 현금 이동도 없습니다. 또한 계좌, 거래 흔적도 없습니다. 대신 등장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북한 노동신문과 북한 인터넷 공간 이용을 위한 접속료라는 이름의 송금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허용한 정보 접근 명분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신종 대북 송금 루트를 통한 대북 송금이 국제 제재 직접적 위반일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적 자금 유입,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위험할까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귀속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금지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제재입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부분은 무엇일까요? 북한 노동신문을 포함한 북한 인터넷 매체 접속 구조가 개인 결제일까요? 아닙니다. 연구, 학술, 공공 데이터, 공공망, 행정 시스템 등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바로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북한 정보 접근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체제 유지 비용이 되는 구조를 이재명이가 만든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우회, 대북송금, 변형, 대북송금.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몰랐다. 국민 대부분은 북한 인터넷 접속이 돈이 드는 구조라는 걸 모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그걸 압니다. 그런데도 북한 정보 접근이라는 말로 교묘하게 포장했습니다. 이것이 선의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대북 송금의 신종 루트 구조일까요? 북한 사이트 개방은 단순한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 인터넷은 접속 자체가 수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 수익은 김정은 체제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구조는 유엔과 각국의 대북 제재를 피해가는 신종 대북 송금 루트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재명 정권의 신종 대북 송금 루트 전략에 격분해야 합니다. 탈북 여성 박지연 충격 폭로. 북한 인터넷을 집에서 접속한다고요? 지금 한국 국민들은 무엇을 허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폭로하려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북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해제하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의 선전 매체를 한국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보 접근권 보장과 북한 바로 알기라는 명분이 내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의 실질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경험 중 하나로 북한 인터넷을 꼽으며 극도로 제한된 환경 속에서 엄청난 비용,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지불하고도 매우 느린 속도로만 접속할 수 있어 비싼 인터넷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며칠 사용에 100만 원이 넘는 요금이 부과되기도 했으며 유선 인터넷 월 600유로 약 80만 원 이상의
1메가비트 속도를 제공하기에 이메일이나 겨우 확인 수준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느린 속도와 감시는 물론이어서 데이터 감청 및 검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감시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했다고 이미 주북 영국 대사로 계셨던 분이 옥스퍼드 대학교 행사 당시 증언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이재명 정권이 북한 인터넷에 접속한다는 그것을 승인을 내 주었다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경악스러운 결정입니다. 한국에서 북한 인터넷에 접속한다는 것은 단순한 접속이 아닙니다. 그 접속은 곧 비용을 수반하며 그 비용은 결국 북한 김정은 정권에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정보 접근이라는 이름 아래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용료의 값은 누구도 모릅니다. 천문학적 숫자가 되겠지요. 이것이 바로 대북 송금의 새로운 얼굴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정보 자유라는 구실로 북한에 자금을 송금할 수 있는 우회로를 열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독자 제재를 겸허히 회피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이 북한 정권에 귀속되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흐름은 접속료라는 이름으로 교묘히 위장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표면적 명분으로는 정보 접근권 보장, 북한 바로 알기라는 이름으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허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제 제재를 우회하며 북한 김정은 정권에 막대한 자금을 송금하는 범죄의 통로임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범죄에 전 국민 모두를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